여기서 뭐 하는 거죠? 아줌마,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니까. 아님 셋이서 할래?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에게 잡혀 있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은 겁에 질려 살려달라 울먹이고 있었죠. 남자의 말투에는 점점 짜증과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막아선 중년 여자는 이 정도 위협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차분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얼어붙은 피해자의 떨림. 누구도 예상 못한 위협적인 기류가 여자 화장실 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몇 초 뒤 그 남자는 벽에 제압된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을 끔찍한 범죄 상황에서 구해낸 운동복 차림의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던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감동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은빛다방 시작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는 늦여름의 저녁이었어요. 도심 속 한적한 공원은 퇴근길 사람들로 띄엄띄엄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그 무렵 운동복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일정한 페이스로 러닝을 마치고 공원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답니다. 서지연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50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체력과 단단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건강을 챙기는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연의 진짜 정체는 707특임단 대테러 요원 출신의 현역 준장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군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 장교였으니까요. 오늘도 6km 완주했네. 서지연은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일과 후 매일 빼놓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군인의 삶, 특히 여군의 삶은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연속이었죠. 하지만 서지연에게 이런 일상은 이제 편안한 습관이 되어 있었답니다. 러닝을 마친 서지연은 목이 마르고 땀이 식기 시작하자 공원 한쪽에 자리한 화장실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 화장실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화장실 안은 어슴푸레했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서지연은 안쪽 칸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화장실 바깥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죠. 군인의 직감이 살짝 곤두섰어요.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이어지는 미묘한 정적.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서지연의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어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특수부대원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특별한 센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훈련과 실전 경험으로 몸에 배인 본능이죠. 서지연의 그 본능이 지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화장실 칸 문고리를 잡은 서지연, 문을 살짝 열어 틈새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쓴 젊은 남성이었죠. 어깨는 경직되어 있고 손은 주머니에 깊숙이 넣은 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온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그 남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서지연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험한 의도가 묻어났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테러리스트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기 직전에 그 집중된 눈빛이었어요. 서지연은 숨을 죽이며 계속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본 뒤 다른 화장실 칸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갔죠. 서지연 바로 옆 칸에 누군가 있었어요. 문이 조금 열리려는 찰나 서지연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30대로 보이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네요. 여성의 눈에서 공포가 번쩍였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남자가 문을 잡아채는 바람에 실패했답니다.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둔다. 조용히 따라와. 탈 살려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칼날 같은 저음이 화장실 안에 울렸죠. 여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몸은 공포로 얼어붙었어요. 화장실 안에 싸늘한 긴장감이 맴돌았답니다. 서지연은 자신의 심장 박동을 조절했어요. 이런 순간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칸 안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서지연,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갈 타이밍을 노렸어요.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답니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죠. 준비는 끝났어요. 서지연은 화장실 칸 안에서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옆 칸의 여성이 위험에 처한 상황.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칸 문을 조용히 열고 나온 서지연은 세면대 앞에 선 채 거울을 통해 상황을 살폈죠. 후드티 남자는 여전히 여성에게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남자와 여성 모두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지연은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자세와 눈빛은 이미 군인의 위험을 내뿜고 있었죠. 이 작은 화장실에 어떤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비웃음을 지었답니다. 그의 눈에 서지연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죠. 쉬운 상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줌마,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서지연을 무시한 채 다시 겁에 질린 여성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지연은 두 사람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 자리를 잡았죠. 여성을 자신의 뒤로 자연스럽게 숨기는 자세였어요. 경찰이 곧 올 텐데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죠. 이런 긴박한 순간에 심리전은 무척 중요했어요. 남자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더욱 험악해졌답니다. 거짓말 마. 당신 손에 폰도 없잖아. 누구한테 신고했다는 거지?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서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뒤로 숨은 여성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서지연은 그 여성의 떨림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지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남자를 응시했죠. 화장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정적 속에서 남자의 인내심이 먼저 바닥난 모양이었죠. 비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아줌마는 그냥 가.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점점 짜증과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서지연은 여전히 차분했죠. 그녀는 수십 번의 인질 구출 작전과 대테러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 정도 위협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이 여성분은 당신과 갈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화장실 안을 메아리쳤죠. 아줌마 정말 용감하네. 그럼 당신도 같이 갈래?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 서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자의 손이 그녀의 단단한 어깨에 닿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지?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지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죠.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살짝 비틀었어요. 아주 미세한 각도의 변화였지만 남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답니다. 이야! 남자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비명을 질렀어요. 서지연은 그의 반응을 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번쩍였죠. 그는 다른 손으로 서지연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서지연은 이미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주먹이 빗나가자 그는 이를 악물며 서지연을 노려봤죠. 이런 씹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쥐어터졌는지 알아? 그 빌어먹을 상관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지금 내가 좀 풀어야 돼, 알아? 당신도 맛 좀 볼래? 남자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어요. 그는 다시 서지연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수십 년간의 특수 훈련이 그녀의 몸에 배어 있었죠. 상황은 이제 완전히 서지연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서지연의 눈빛이 단번에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냉정함이었다면 이제는 날카로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말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린 모양이었죠. 군대에서 힘들었다고? 서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이제 그녀의 자세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장교의 위엄이 온전히 드러났죠. 내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너보다 잘 알아.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힘을 써야 하는지도 말이야. 서지연은 한 걸음 더 남자에게 다가섰어요.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녀가 공간을 지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군인이면서 민간인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넌 그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서지연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답니다. 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줌마가 알아? 그는 후드티 목덜미 안쪽에 감춰져 있던 군인 신분증을 흘끗 보여줬어요. 군인이라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가리키며 오만한 표정을 지었죠. 휴가 나왔어. 개 같은 부대 생활 잠시 벗어나서 좀 즐기려는데 당신 같은 아줌마가 뭔 상관이야? 서지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녀의 시선이 남자의 신분증에 향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계급까지 확인한 서지연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죠. 이등병이구나.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남자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서지연이 말을 이었죠. 난 25년 동안 군복을 입었어. 707특임단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했고 지금은 준장이야. 순간 화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거짓말 여자가 어떻게 준장이? 서지연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군인 신분증을 꺼냈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계급과 이름, 그리고 특수부대 마크는 거짓말이 아니었죠. 이건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지연은 신분증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군인이 민간인 여성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려 했어. 이건 군법과 일반법 모두에 저촉되는 행위야. 넌 이제 끝났어. 서지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어요. 그녀는 직업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익숙했죠. 남자는 갑자기 돌변했어요.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그의 눈빛에서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시발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넌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견뎌왔는지, 그 개 같은 군대에서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냈어요. 서지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상황이 더 위험해진 거죠. 그 칼 내려. 지금 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 서지연의 경고에도 남자는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뒤에 있는 여성에게 작게 말했죠. 화장실 밖으로 빨리 나가서 도움을 청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이제 화장실 안에는 서지연과 남자만 남았답니다. 칼을 든 남자는 계속해서 서지연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릴 거야. 서지연은 차분하게 남자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훈련한 상황이었죠. 그녀의 호흡은 깊고 안정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그 칼 내려놔. 지금이라도 멈추면 넌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서지연에게 달려들었죠. 그 순간 서지연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어요. 수십 년의 훈련이 담긴 그녀의 몸은 이미 정확한 대응을 알고 있었답니다. 서지연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칼을 든 남자가 달려들었을 때 그녀는 단 한 걸음의 사이드 스텝으로 공격을 피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죠. 균형을 잃은 남자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 서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연습한 동작이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남자의 신경지점을 눌렀어요. 날카로운 통증에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답니다. 으아, 아! 남자의 비명이 화장실 안을 메아리쳤어요. 서지연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부드럽게 몸을 틀었습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 남자의 몸이 회전하며 화장실 벽에 밀착됐죠. 서지연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고정시켰어요. 움직이지 마. 더 아프게 될 뿐이야.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벽에 얼굴이 눌린 채 신음했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씨발 놓으라고!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지연이 그의 팔을 살짝 더 꺾었습니다. 통증에 남자의 말이 끊겼어요.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죠. 여자라고?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다. 너처럼 이제 각 군대 들어온 애송이가 여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 참 실망스럽구나. 서지연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팔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다져진 근육이 남자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남자는 갑자기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어요.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도 서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저항을 이용해 균형을 무너뜨리며 바닥으로 유도했죠. 남자의 몸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남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에 신음했어요. 서지연은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누르며 양팔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능숙했죠. 수많은 인질 구출 작전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했던 경험이 몸에 밴 듯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 넌 이길 수 없어. 서지연의 말에 남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와 분노의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이제 저항할 힘도 의지도 사라진 듯 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까 도망친 여성이 경찰을 불러온 모양이었죠. 경찰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자와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서지연을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서지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남자에게서 거리를 뒀어요. 그녀의 표정은 다시 차분해졌답니다. 이 남자는 군인입니다. 휴가 중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민간인 여성을 협박하고 위협했어요. 제가 막아서자 저를 칼로 공격했고요. 서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접이식 칼을 가리켰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엄중해졌죠. 그들은 재빨리 남자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일어나세요.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남자를 일으켰어요. 그제서야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젊은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거 오해예요. 저는 그냥... 남자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이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현역 군인이 이런 짓을 하다니. 군법회의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깨달은 듯했죠. 그는 갑자기 서지연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을 던졌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 망쳐놓고 당신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남자의 고함에도 서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단호했죠. 경찰이 남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서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그녀가 거울에 비쳤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문득 거울 속에 또 다른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그 여성이었죠. 아까 도움을 청하러 나갔던 그녀가 다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여성의 눈에는 감사와 경외심이 가득했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와 서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더 컸답니다. 서지연은 거울을 통해 여성과 눈을 마주쳤죠. 괜찮으세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아까의 차갑고 단호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죠.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여성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아직도 방금 전 있었던 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답니다. 서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서지연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남자와의 대치 상황에서 생긴 상처였겠죠. 여성은 그 자국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치셨네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지연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이 정도는 상처도 아니에요. 특수부대에 있을 때는 이보다 훨씬 심한 상처도 많았죠. 그 말에 여성은 눈을 크게 떴답니다. 그녀는 서지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특수부대 707특임단이라고 하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서지연은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바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단단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죠. 대테러 임무를 전담하는 특수부대예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서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녀에게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여성에게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여성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서지연을 바라봤죠. 저는 이지연이라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지연은 자신을 소개하며 작게 떨었어요. 서지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답니다. 경찰들이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현역 군인의 범죄 행위였기에 군 헌병대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지연의 신분이 확인되자 군 관계자들의 태도가 한층 공손해졌답니다. 현역 준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위험한 상황을 제압한 것이었으니까요. 준장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본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헌병대 소속 장교가 경례를 올리며 말했어요.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공식적인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을 마친 후 서지연은 대기실에서 이지연을 만났어요. 이지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 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지연은 차분히 대답했죠. 그 병사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겁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군 내부에서도 엄중히 다루니까요. 이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린 듯 했답니다. 헌병대 차량이 그 병사를 태우고 떠난 후 서지연은 이지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아직 불안해 보였죠.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혼자 있기 불안할 수 있어요. 서지연이 따뜻하게 제안했어요. 이지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데. 서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일을 겪으면 누구나 불안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밤거리를 걸었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곳곳에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걸음을 옮기는 동안 이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준장님,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나요? 저였다면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서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녀의 눈에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스쳐 지나갔어요. 특수부대에서의 위험천만했던 임무들, 동료들과의 생사고락, 그리고 수많은 훈련이 떠올랐죠. 용감함이라기보다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서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일상이었지만 이지연에게는 영웅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밤거리를 걸으며 서지연은 문득 자신의 오랜 군 생활을 돌아보았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서지연은 자신의 군 생활을 떠올렸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07특임단에 지원했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죠. 처음 특수부대 지원했을 때 모두가 말렸어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지연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냐, 몸이 버틸 수 있겠냐, 모두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지연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의지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답니다. 훈련은 지옥 같았어요. 남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았죠. 어떤 특혜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서지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별처럼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첫 임무 투입 날, 인질 구출 작전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흥분, 동료들과 나눴던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승진과 함께 찾아온 더 큰 책임감. 모든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서지연의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준장까지 오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지연의 경외에 가득 찬 목소리에 서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50 초반의 그녀 얼굴에 잔잔한 주름이 깃들었지만 그 주름마저도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훈장 같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동료들과 상관들을 만났고요. 물론 편견과 싸워야 했던 순간도 많았죠. 서지연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빛 아래 길게 늘어졌답니다. 밤의 서울은 조용했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넘쳤죠. 어떤 사람들은 제 능력보다 성별을 먼저 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실력으로 증명해냈죠. 때론 그게 피곤했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서지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고독함이 스며 있었어요. 이지연은 그녀의 옆모습을 빤히 바라봤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모습 속에 담긴 비범한 내면을 보는 것 같았죠.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지연의 질문에 서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을 뿐이죠. 특수부대에서는 공포와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쳐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거죠. 서지연의 말에 이지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에게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테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충분히 와닿았을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서지연은 문득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공원에서의 평범한 달리기가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인생의 우연이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특수부대 생활은 정말 영화에서처럼 그런가요? 이지연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서지연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답니다. 영화는 많이 과장되어 있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준비와 훈련,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화려한 액션보다는 끝없는 인내가 더 중요하답니다. 서지연의 말에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며 서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도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특수부대는 언제든 출동 명령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생일 파티 중에도 명절 한가운데서도 말이죠. 서지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회한이 보였답니다. 그럼에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값진 것 같아요. 서지연의 말에 이지연은 감동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녀에게는 서지연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영웅 같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답니다. 제가 여기 살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장님. 오늘 아니었으면. 이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서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괜찮으실 거예요. 혹시 트라우마가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지연은 다시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을의 선선한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그녀는 습관처럼 아침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50 초반의 나이에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탄탄했어요. 특수부대 시절부터 지켜온 자기 관리의 결과였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지연은 어제의 일을 떠올렸어요. 화장실에서의 그 긴박했던 순간들, 젊은 군인의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이지연의 감사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멍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지연은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령관님. 전화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준장, 어제 있었던 일 들었네. 자네답지. 휴가 중에도 임무 수행하다니. 서지연은 살짝 웃음을 머금었답니다. 사령관은 그녀의 오랜 상관이자 멘토였어요. 그는 서지연이 특수부대에 지원했을 때부터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그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서지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령관은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네처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 젊은 병사는 군법회의에 회부됐어. 휴가 중 민간인 대상 범죄 시도, 게다가 상관에 대한 폭행까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걸세. 서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그 젊은 군인을 생각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가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 병사에게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이미 조사해봤네. 그 병사, 부대 내 괴롭힘을 당했던 정황이 있어. 신고는 안 했지만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꽤 심각했던 모양이야. 서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군대 내 괴롭힘은 그녀가 오랫동안 개선하려 노력해온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군으로서 그녀 자신도 초창기에는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을 위협한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겠죠. 서지연이 말했어요. 사령관은 동의하듯 말을 이었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부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 통화를 마친 서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었죠. 특히 약한 자에 대한 괴롭힘,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요. 서지연은 옷장에서 군복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은 휴가가 끝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계급장을 정리하며 그녀는 자신의 오랜 군 생활을 돌아봤어요. 25년.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견뎌냈답니다. 특수부대 최초의 여군 장교로서, 그리고 이제는 준장으로서 그녀는 많은 여성 군인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죠.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따랐어요. 차에 오르기 전 서지연은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죠. 준장님, 이지연입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밤을 보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제가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서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별 말씀을요. 다음 주 휴가 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차에 시동을 걸며 서지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지연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곤 하니까요. 운전하는 동안 서지연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어제의 사건은 분명 위험했지만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임무였을 뿐이었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 노력해왔죠. 부대에 도착한 서지연은 정문에서 격려를 받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특수부대 출신 여군 장교로서 그리고 준장으로서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부관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어제 있었던 일 벌써 부대 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들 준장님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서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보고서 준비됐나? 부관은 즉시 자세를 바로하고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네, 준장님. 현재 그 병사가 소속된 부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괴롭힘 문화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지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검토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군 지휘관의 단호함이 묻어났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전 부대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도록. 조사 결과는 직접 보고받겠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부관은 경례와 함께 답했답니다. 네, 준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군 문화를 개선할 결심이었죠. 그날 하루 서지연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제의 사건이 맴돌았답니다. 한 여성의 위기, 그리고 한 젊은 군인의 잘못된 선택. 그 모든 것이 우연히 그녀의 손에 놓였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서지연은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문득 생각했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닦아야 할지. 일주일 후 서지연은 약속대로 이지연과 만났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서지연은 민간인 옷차림으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준장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준장님, 이지연의 목소리에 서지연은 고개를 돌렸답니다. 지난번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의 이지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노트북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시간 낼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이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 며칠은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기자라는 말씀은 못 드렸죠? 서지연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지연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었죠.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죠. 이지연은 작은 선물 상자를 서지연에게 내밀었어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서지연은 놀란 듯 상자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받았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그 안에는 작은 은색 팔찌가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죠. 이런 거 안 해도 됐는데. 서지연은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이지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제 손으로 만든 거예요. 취미로 액세서리를 만드는데 준장님을 생각하며 특별히 제작했어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다고 느껴서 작은 날개 모양을 넣었거든요. 서지연은 팔찌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작은 날개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팔찌를 손목에 걸어보았죠.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이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사실 준장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날 일을 기사로 작성했거든요. 서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지연은 재빨리 덧붙였죠. 물론 준장님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했어요. 여군 원스타 준장이라는 표현만 사용했고 사진도 없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서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연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여군 준장, 휴가 중, 성폭행 시도범 제압. 군복 입지 않아도 군인의 사명은 계속된다. 서지연은 천천히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이지연은 그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서지연의 용기와 의로움을 강조했죠. 특히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폭력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한 명의 의로운 군인이 보여준 용기가 단순히 한 민간인의 안전을 지킨 것을 넘어 군 문화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진 듯 했답니다. 이 기사 이미 발행된 건가요?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저녁 신문과 온라인에 실렸어요.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SNS에서는 진짜 군인의 표본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어요. 서지연은 당황스러운 듯 했지만 이지연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준장님의 이름과 얼굴은 철저히 가렸지만 준장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답니다. 서지연은 카페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평생 자신의 임무를 조용히 수행해왔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기사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준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거든요. 이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서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답니다. 불편하진 않아요. 다만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서지연의 말을 이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 아닐까요? 화려한 무대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 서지연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어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긴 군 생활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서지연은 이제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어요. 가을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죠. 서지연은 문득 멈춰서서 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봤답니다. 알아요?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누군가를 보호했다고 느꼈을 때예요. 테러 진압이든 자연재해 구조든 혹은 이번처럼 우연한 만남에서든 이지연은 서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죠. 혹시 이 말씀을 기사의 후속편에 인용해도 될까요? 물론 익명으로요. 서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만약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지연은 기쁜 표정으로 녹음기를 켰어요. 서지연은 다시 한강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죠. 진짜 힘은 누군가를 지켜내고 끝내 사과할 줄 아는 겸손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은인이 됩니다. 군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할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지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서지연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그녀의 손목에 찬 작은 날개 모양 팔찌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중앙일보 일면에는 새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여군 준장의 용기가 군 문화 개선의 씨앗으로 서로를 지킬 때 세상은 나아진다. 기사 속 작은 사진에는 익명의 여성이 한강을 바라보는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녀의 손목에 찬 작은 날개 팔찌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지연의 생각은 어제 있었던 국방부 회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군대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TF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서 준장의 경험과 리더십이 이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는 것이 사령관의 말이었죠. 중책이었지만 서지연은 기꺼이 수락했답니다. 오랫동안 그녀가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서지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 첫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은색 팔찌를 바라봤어요. 작은 날개 모양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군복을 입든 입지 않든 진정한 군인의 사명은 계속된다는 것. 서지연 준장은 그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